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사고등차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계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태양계 원의 바깥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행성 뭔지 아시죠? 토성이에요. 태양계가 맨 처음 생긴다면 논리 필연적으로 뭐부터 돼야 되냐? 토성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 운동 범위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전체 운동 범위가 정해집니다. 바깥에. 자, 이 안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우주라고 했을 때는 그 태양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태양계 안에 있는 장들을 거쳐서 지구에 영향을 준다고 봤기 때문에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까지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거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작용으로 수렴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제일 바깥에 토성이 있어요. 토성의 공전주기 30년. 공전주기가 긴 놈들이 바깥에 있는 거죠. 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이 있으면 여기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다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양극성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양극성. 양극성이 바로 음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제일 바깥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야 되네요. 중앙에 뭐가 하나 생겨야죠. 중앙에. 그래서 한 놈은 밀고 한 놈은 당기고 밀당이 시작이 돼야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태양.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태양의 구심력, 그죠? 그 다음에 토성의 원심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1번 토가 자리 잡고 2번 해가 자리 잡고 그러고 나면 요 사이에 어떤 삐뚤빼뚤한 이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개체들이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3번 이 사이에 행성이 자리 잡고 이렇게 삐뚤빼뚤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딱 중간에 있는 어떤 놈이 또 힘을 가집니다. 왜? 딱 중간에 있어야 얘네들 안에서 대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대칭이 있어야 양극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번 딱 중간에 있는 뭔가 이놈. 이놈이 누군가요? 지구예요. 이놈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왜? 지구가 힘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을 응축시켰다 분산시켰다 응축시켰다 분산시켰다 하는 허파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관장하는 데가 지구입니다. 그러니 지구에서만 진화생명체가 있는 거고 이 지구의 진화생명체 중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인 인간이 바로 신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뭔데? 이 모두를 움직이는 우주적 창조력이거든요. 그 신이 가장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성의 대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슈타이너는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제가 이게 동양 방위도인데요. 동양 방위도를 그릴 때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 거꾸로죠.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는 또 설명드리면 시간 걸리니까 북만주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면 왼쪽이 동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죠. 예. 내가 만주에 고개를 두고 누워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왼쪽이 동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겨울이죠. 그럼 여기가 여름이 되죠. 여기가 봄이 되죠. 여기가 가을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죠. 계절순환은. 계절순환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1년에 사계절이 있다면 태양계도 사계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복 재현되는 거니까. 태양계의 사계절을 추적한 게 아카시아 연대기예요. 그럼 계절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계절의 출발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니까. 근데 이건 농경 시대의 관습일 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것도 가장 정교한 기운의 발산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게 반영된 생명 현상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때 잡는 기준은 두 개가 있습니다. 2분이 2지. 2지라고 하는 게 이 수직선이고 2분이라고 하는 게 이 수평선입니다. 2지. 한여름을 하지라고 하죠. 하지 얼마 전에 지나갔다.
한겨울을 동지라고 하죠. 이게 이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는 춘분, 추분이죠. 춘, 추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주의 어떤 기운의 발생은 이분 이지 중에 어딜까요? 동지입니다. 동지. 네. 왜 동지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아는데 동지가 밤이 제일 길죠? 그러다가 낮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데죠. 기운이 발생하는 데예요.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양기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때가 동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주에서도 동지 같은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음양이 어울려서 가지만 기운을 주도하는 쪽은 양이고 여기에 반응하는 쪽은 음이거든. 그러니까 양기 발생으로부터 순환의 첫 이제 주기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를 슈타인은 뭐라고 부르냐? 토성기라고 불렀어요. 토성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태양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달기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내용은 달을 비롯한 온갖 별들이 자리 잡는 겁니다. 달기. 그러면 여기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지국이죠. 나와 있잖아요. 1, 2, 3, 4. 여기 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성기 때 만들어지는 힘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성기를 주도하는 힘의 성질. 요거를 물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태양기를 주도하는 힘의 성질이 있어요. 그걸 에테르체라고 했습니다. 달기를 주도하는 힘의 성질은 아스트랄체라고 했어요. 지구기를 주도하는 힘의 성질을 자아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인간 퍼스널리티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발전부처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 구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아 그러면 무조건 난주한다. 이게 지금 우주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전체가 4개로 나타나지만 2개는 양이고 2개는 음이고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목화 금수라고 하잖아요. 성질 똑같죠? 동양에도 수에서부터 태극이 시작돼가지고 목에서 성장하고 화에서 분산하고 금에서 수렴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슈타인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봐요. 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우주의 가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인간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우주의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이성적인 인간들이 안 나타났다라고 봐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지구의 응축물이라고 봅니다. 지구 상태의 응축물. 그러면 지구가 토성기였을 때 지구가 있고 태양기였을 때 지구 다 있을 때 아닙니까? 각자의 상태에서 대개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달랐단 말이죠. 아무리 다르다 한들 그 상태를 반영한 최고의 응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그러면 토성기 때는 우리가 흔히 물체라고 하는데 이 물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우리 4번째 시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4번째 시기에. 그럼 1, 2, 3, 4 이렇게 거쳐왔는데 4번째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앞의 시기는 우리한테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나온 거잖아요. 지나온 거고 이미 분화가 됐잖아요. 분화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체, 액체, 고체라고 봐요. 동물, 식물, 광물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그렇게 분화돼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형적으로는 이때는 토성기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분화가 안 된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화가 안 되고 시작 형태로 똘똘 뭉쳐있는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씩 분화가 되나갈 거 아닙니까? 뭉쳐있었다. 고체, 액체, 기체가 구별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인간도 고체, 액체, 기체가 구별도 안 되는 시기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도 구별이 안 되는 시기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떠다니는 인간, 공기 중에 유영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가 바로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시대였다라고 슈타인은 뭐라고 개념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것도 막 외우고 막 그게 무슨 대천사 누구 있다 막 세라핀 트로네 이런 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갖다 붙이기 마련인 거고 실제 의미가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유영하는 인간이 있었다. 여기 가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됐다. 이원적으로. 첫 분리가 나왔다. 1차 분리. 1차 분리. 그래서 이원적인 몸과 마음의 분리가 있었다.
몸과 마음의 분리가 있었지만 아직 성도 구별이 안 되고 영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2차 분리. 2차 분리가 일어나면서 몸 혼정의 인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원적인 인간이 나타났고 드디어 성도 분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분리가 없던 시절 인간을 레무리아 인들이라고 보고, 성분리가 일어난 시기의 인간은 아틀란티스 인간들이라고 보고, 아틀란티스 인들 중에서도 요 전환기를 그쵸, 요 뒤쪽으로 있는 거를 후기 아틀란티스, 요 앞쪽을 전기 아틀란티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후기 아틀란티스 5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단계가 뭐 5냐 4냐 그거 가지고 또 막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체 구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래놓고 슈타이너가 했던 것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대한 우주의 어떤 변화 과정들이 인간의 구체적인 탄생과 발달 과정 속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애가 태어난다면 어디로부터, 애 태어나는 걸 어디로 잡아야겠냐? 1번이다, 이거. 1번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각각의 요 포인트 단계에서의 의식 발달의 상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요 각각의 이거는 실제 우리 인간 삶에서는 몇 년이 걸리냐? 7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동양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동양에도 4분면에다가 7개씩 별을 배치해놓고 4, 7, 28, 28수로 계산하잖아요. 7년 주기수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7년, 여기서 여기까지 7년, 여기서 여기까지 7년, 21살 되면 성인 된다. 성인의 기준은 뭐냐? 자아가 구성되는 거. 자아가 구성되는 거. 도대체 인간은 왜 나를 나라고 이해하게 됐나? 이 우주가 의식 있는 우주가 됐기 때문이다. 왜 우주는 여기 와서 의식이 생겼냐? 1차 분화, 2차 분화잖아요? 그럼 여기는 1차 수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2차 수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수렴이 바로 통합이잖아. 처음으로 통합하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 통합 능력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사고란 무엇인가? 감각의 세계를 분리인식하게 만든 것을 재통합하는 힘, 이게 사고다. 통합하는 힘이 바로 사고다. 내 안에 분열되어 있는 오성과 감성의 이 분열적 움직임을 이해해서 통합해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사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 능력이 인간한테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고 우주가 가을로 들어와서 실제 1년에서는 가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줄기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벌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죠. 열매 속에는 그 앞에 전과정에 있었던 성질들이 열매 속에 전부 뭉쳐서 들어갔죠. 그러면서 열매 안에 또 씨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놈은 시작과 끝을 통합한 놈이에요. 씨에서 시작해서 이 성장의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의 기운들을 자기 안으로 쭉 빨아들여가지고 수렴해서 통합을 해놓은 게 열매입니다. 최초의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통합, 우주적 통합적 기운으로부터 인간을 통합하는 힘이 나오고 이 통합하는 힘이 인간에게는 사고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통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자의식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통합의 힘이 약할 때는 세계를 통합해내지 못하고 자기 감각, 자기 정체성에서 자꾸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식권 이상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비로소 세계에 대한 통합 능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슈타인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전체 그림에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끼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요때까지가 감각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7세에서 14세까지, 요때가 바로 발달하고 초급이잖아. 요때는 감성이 발달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술교육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도 감성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당연히 오성이 발달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강력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개념 논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안 가냐 하면 여기 이 분면 지나가고 나면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는 거죠. 자아가 강해져가지고. 예. 맞죠? 이거 안 돼, 여기서부터는. 니 알아서 살아라. 니 알아서 사는데 오성은 갖추는 기본은 여기서 갖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슈타이너 스스로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이 자기 평생을 끌고 갈 자아의 1차 완성은 28살 때 된다는 거예요. 4728. 그래서 생각해보면 14살 때 사춘기 한 번 오고 28살에 또 그때 비슷한 사춘기 한 번 또 오고 이러면서 완성된다. 한 번은 양적으로 한 번은 음적으로 자기를 재통합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평생 가져갈 자기 전체에 대해 가지고 기본 틀을 잡게 된다. 한 28살 때까지 철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인생이 좀 팍팍해집니다. 20대가 중요한 거죠. 20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 자, 시간이 공식적으로 1시까지였는데 지금 아직 얘기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만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슈타이너가 유기운동이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논리는 동양의 태극, 음양, 3제, 4, 3, 5, 5, 6, 10간, 12지의 논리 속에 다 있는 논리다. 그래도 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다르죠.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나 다른 우주자연의 실체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우주자연의 실체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슈타이너 12강은 황궁도에서 그 근거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 황궁도가 바로 동양의 지식 개념입니다. 따라서 12감각이 왜 어떤 감각이 가령 예를 들면 후각이 도덕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슈타이너 이렇게 얘기해요. 후각이 도덕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촉각이 사고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거를 감각론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별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12감각에 12지지가 배당이 되어 있고 그 12지지하고 12경락과 인간의 심리 상태까지 다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감각과 경락을 연결해서 강의하는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감각론에서 해결되지 않고 결과만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거 많습니다. 슈타이너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도출되는 원리적 과정에 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설명 안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독일인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걸 충분히 해명 못 해놓은 것들이 많고 그게 감각론에 특히 많아요. 특히 많은데 이거를 오히려 동양의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상학이나 경락론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하면 해명이 돼요. 해명이 됩니다. 해명이 된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떠드는 거죠. 자, 얼마만큼 증명이 될지는 우리가 탐색하기 나름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 원리가 맞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당연히 증명이 된다. 네, 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구조 원리가 같다면 같은 안에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또 인지학과 동양학을 결합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 왜? 그래야지 현지화가 되고 주체화가 된다. 그래야지 인지학도 동양을 만나서 한 번 더 진화가 되고 동양은 인지학을 사대주의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말하자면 얼빠진탕 때처럼 쫓아가던 것들을 자기 걸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거는 인지학에 대한 얘기고요. 3.1운동 얘기를 아까 앞에서 좀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시대 민중들이 사실은 조선왕조의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민초들이 어떻게 해서 3.1운동 같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가. 3.1운동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폭력에 대해서 평화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저희가 아직 안 봤지만 독립선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어떤 게 특이한가 하면 지금 일본한테 당했는데 내가 네가 미워서 이걸 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나의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라. 그러면서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시대 정신의 어떤 발전의 과정에서 봤을 때 네가 지금 대단히 인류의 어떤 덕에 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바로잡는데 우리가 또한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래요.
이 수준이 바로 의식권 이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식권이 내면화된 사람이 딱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도덕 수준이라는 거예요. 감정원들은요, 감각권들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한 대 때려봐라, 나는 10대 때릴 거다. 이게 감각권입니다. 도성원들은요, 따집니다. 야, 이거 내 권리인데 네가 이만큼 침해했네?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폭력에는 폭력, 힘에는 힘, 논리에는 논리, 네, 돈에는 돈. 뭐 전쟁에서 몇 명 죽였다, 배상해라, 배상해. 계산해가지고. 이게 오성원이에요. 네, 이거 끝까지 간다. 이 소송은 끝까지 간다. 이게 오성원입니다. 근데 의식권, 금방 3일 운동에서는 너의 그거를 꾸짖을 내가 시간이 없다. 나의 어떤 잘못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바쁘다. 네. 너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세기에 어떤 그 신뢰 없었던 바를 지금 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시대 흐름을 봐라. 지금 인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그게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폭력도 쓰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인류의 어떤 수준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아주 집단적인 마치 민족이 무슨 계시를 받은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들은 일자무식이었고 이들이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이들이 몸담고 있었던 수백 년의 문화가 바로 유기이론론이었다는 거예요. 유기이론론을 내면화했을 때만 우리는 통합적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세계에 대한 통합을 이해했을 때만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다. 슈타이너가 자기가 유기이론론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발드루프 교육의 덕을 본 사람들은 뭔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세계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했을 때만 인간은 어떤 고귀한 도덕성, 그 다음에 어떤 자유, 이런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가치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런저런 문제를 서구 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향한 교육, 유기이론론적인 교육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바로 그때 여기에서는 그 유기이론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수백만 명이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나름대로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오버해서 같이 사실은 읽고 싶었는데 읽지는 못했지만 3.1 독립선언문 맨 처음 첫 문장만 한번 딱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한두 줄만 보여드렸습니다. 오 등은 자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 오자죠. 근데 왜 아라고 안 쓰고 오라고 썼을까? 우리들 봤어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몸의 경험 통합은 자기라 그랬죠. 어떤 갈등의식의 통합은 정체성은 자 아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통합하는 수준을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자가 숫자 5가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토가 의미하는 바가 종합이에요. 그리고 이 구자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사시사방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시사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종합입니다. 이 오등 할 때 오자 이게 바로 벗어나는 것들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세계 보편적인 관점에서 내가 말한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자어에 대한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선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읽어냅니다. 그 문장이 기니까 그냥 뒤에 공약 3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약 형성을 같이 읽는 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한문 본문인데 공약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 3장 1. 금일 5일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습관이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약화적 감정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최후의 일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절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5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